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는 아우디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전기차죠. Q4 e-tron 그리고 그 파생 모델인 Q4 e-tron 스포츠백 두 가지 모델을 시승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차가 사실은 디자인이나 이런 실루엣 같은 것들만 조금 다르고 사실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을 굳이 구분지어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냥 한 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승회에서 Q4하고 Q4 스포츠백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기는 하지만 다른 전기차들도 같이 좀 시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GT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서 그 차도 시승을 해봤었는데 그 차는 예전에 한번 시승을 해보기도 했었고 이번에 좀 포인트가 되는 모델들은 이 차기 때문에 이 차에 집중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시승회가 전부 다 이 이트론들, 전기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친환경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까지 와서 이 차들을 시승을 한다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한층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제 그런 배경은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을 보고 있으면은 특히 현대차 그룹의 모델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센 것 같아요. 전기차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던 Q3 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육각형의 그릴 부분이 쫙 박혀 있다거나 이제 테일라이트 쪽에 요 그래픽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릴 부분이나 트렁크 쪽에 있는 플라스틱 요 범퍼 파츠 쪽에 이트론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부분들은 되게 아우디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헤드램프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아우디는 조명 맛집이라는 이제 별명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라이트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라이트를 적용을 했다라는 점들을 빼면은 그동안에 출시가 됐었던 아우디 모델들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기술 자체는 세련됐지만 디자인은 약간 좀 투박한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남아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차의 요 실루엣들이 각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곡선들이 많이 들어간 두루뭉실은 아니고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4하고 Q4 스포츠백하고의 차이점은 역시 뒤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쿠페형 스타일로 내려가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느냐 아니면은 더 SUV스러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쿠페형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뒷유리 쪽을 한번 가로지르는 그런 스포일러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GV60도 그랬고 아이오닉 6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리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들어가는 차들이 뒤에 시야가 조금 안 좋은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살짝 좀 뒤에를 봤었는데 Q4 e-tron은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Q4 e-tron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야가 아주 살짝 좀 좁아지는 경향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래도 좀 나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ID4하고도 사실상 비슷한 차 혹은 같은 차, 형제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4 같은 경우에도 뒤에 시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좋은 편이라고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Q4 스포츠백 e-tron이 그 ID4하고 비슷한 이 후방 시야를 보여준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시야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백보다는 요 그냥 Q4 e-tron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차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기대를 하셨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좁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유럽 차들이 공간 확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에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얘네들도 드디어 공간을 뽑아내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XM3 조금 떠오르거든요.
XM3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 쪽에다가 e시프터라고 하는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 살짝 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Q4 e-tron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밑에 공간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밑에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고, 아우디의 이제 시그니처와 같은 UI UX 시스템들, 이것들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편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끼면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모든 버튼들이 다 터치로 바뀐 거는 조금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요 공조 장치 쪽은 그냥 요 물리 버튼들을 남겨둔 상태로 유지를 해줬는데,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들은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 조작해서 이제 계기판의 화면이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을 할 때는 아직 못 타봤고 이제 잠깐 앉아만 봤었는데, 뒷자리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좌석과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보면은, 앞좌석 시트를 뒤로 쭉 빼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트의 간격 조절을 잘하면은 뒷좌석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이 앉았을 때 굉장히 좋은 승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패밀리카로 쓰기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밀리카로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실내 공간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2kWh의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기 모터는 뒤쪽에만 들어가 있죠. 이제 후륜구동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발휘를 하는 성능은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약 31.6kgm/M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던한 그런 배터리 용량과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행 가는 거리로 인증을 받은 거리는 368km였을 겁니다. 조금 짧게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겨울철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 인증 거리는 이제 상온과 저온의 복합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400km 이상은 무던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 환경에서 주행거리가 부족해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은 잘 못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와 함께 폭스바겐 ID4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죠. 뒷바퀴 쪽에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한 거냐, 아우디식이나 돼서 이렇게 비싼 차에 드럼 브레이크 따위를 넣고 있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안 좋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의 본연의 성능만 제대로 확보를 해준다,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모닝에 6피스톤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갔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거 꼈다고 이제 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차하고 이 뒷바퀴 쪽에 들어간 드럼 브레이크하고 성향이 맞는가를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짧은 거리지만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껴본 걸로는 브레이크 성능, 제동 성능에서 좀 이질감 그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차라리 회생제동이 조금 약하게 들어와서 좀 순항이라 그러죠. 이제 항속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크루징으로 넘어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차라리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느낌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초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게 평균적인 주행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드럼 브레이크면은 어때서?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간 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 160km에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의 이제 효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걸었을 수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걸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아우디는 되게 예전부터 이제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에도
215km였을 거예요. 시속 215km에서 계속 제한을 걸어왔었고, 그 이후로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걸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낮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최대 시속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던하게 쓸 수 있는 차로서는 드럼 브레이크도 그렇고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고 대체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들이 이제 조용한 것 때문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조용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음, NVH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로드 노이즈 같은 것들도 거의 못 느끼는 것 같고, 사실 오늘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씨인데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이트론 GT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려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VH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마무리를 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Q4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이 된 게 보조금이죠. Q4는 보조금을 못 받고 Q4 스포츠백은 보조금을 받는, 그것도 100%가 아닌 50%만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50%의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351만원, 357만원 뭐 그 정도 되거든요. 작은 금액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안 살래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몰입을 한 건 아닌가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정도의 차를 살려고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350만원 때문에 못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프리미엄,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Q4 이트론 40 프리미엄 상위 트림인데, 이 상위 트림까지 오게 되면은 6,600만원대의 그 가격대가 측정이 됩니다. 스포츠백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저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환경, 요즘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다른 차들도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나오는 거에다가 보조금까지 더해서 사야 되겠어 라고 조금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용도에 맞는 차로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지 가속 같은 경우에도 한 6초 정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성향을 좀 명확히 하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패밀리카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수입 전기차라는 게 이 차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이나 드럼 브레이크와 관련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판매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온 거는 다 판매가 됐고 내년에 들어올 것도 절반 이상은 지금 이미 계약이 끝났다라고 들었는데, 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좀 빠르게 선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도 또 완판되면 또 다음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